자, 이번 주에도 시네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개별 영화의 감독이나 배우분이 아니라요. 영화 업계의 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그 가운데 특히나 굉장히 아주 드문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특히 외화 보실 때 자막 읽으시죠? 바로 그 자막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막을 새기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화를 번역하시는 분, 영화 번역 작가 홍주희 작가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영화 번역 작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 보면서 자막은 읽지만. 네. 저거를 누가 번역했을까. 예. 이런 생각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보시고. 또, 번역 작가의 크레딧은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고. 네. 나중에 맨 나오기도 하고 때문에. 안 나오기도 하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 번역 작가를 엔딩 크레딧에서 확인하고 나오시는 관객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번역 작가를 꿈꾸시는 분 아니면. 그러니까. 네. 이거 누가 번역했지? 하고 이름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분도 예, 없을 것 없죠. 같아요. 예. 지금 영화 번역 작가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98년부터 했으니까. 네. 예, 한 15년 넘었죠? 와, 15년이면은 거의 대가의 경지이셨다고 그렇진 봐도 않고요. 예, 좀 오래됐죠. 그럼 그동안 번역을 했던 작품 편수만 따지면은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겠어요? 글쎄, 많긴 한데요. 제가 처음부터 극장 영화를 한 건 아니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케이블 TV나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공중파 더빙도 조금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극장 영화 쪽에서 꾸준히 해오는 지금 상황이라 예. 극장 영화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네. 공중파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극장용 영화만 전담하시게 된 거는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글쎄 그것도 10년 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그동안 하신 영화의 편수를 일일이 세보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세지는 처음에는 이제 이력서 이래서 예, 많이 적어놨었는데 지금은 세지는 않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1년에 평균 몇 편 정도의 영화를 번역하시나요? 글쎄, 한참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에서 계속 이어서 계속 네네. 예, 밤낮 가리지 않고 네. 번역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2편 정도? 한 달에 2편. 예. 그럼 1년에 한 24편 정도의 영화를 하시는 그냥 거죠? 예, 따지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주로 영어권 영화를 번역하시죠? 네, 거의 그렇고요. 예. 가끔씩 중국어나 일본어, 특히 중국어 쪽은 네네. 이렇게 중역이라 그래서 영어 대본 있으면 그 중국어 대본하고 같이 보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검수 그쪽 전문가분들한테 검수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영화 번역가 중에 그 일반인들한테 가장 잘 알려지신 분은 아마 이미도 선생이 네, 아닌가 싶어요. 저보다 선배님. 예. 네. 그분은 요즘 활동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출판 쪽 예.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이미도 선생의 그 크레딧을 네. 영화에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직업인데 네. 그래도 고충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번역을 예.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신체적으로 피곤한 거는 예. 예를 들면 요즘에 동시 개봉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선재가 주어지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뽑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 동시 개봉할 때는 스크립트나 아니면 스크리너나 이런 화면 네네네. 그게 제대로 도착을 안 하니까 오자마자 막 들고 있다고 이어달리기 하듯이 저희가 막 서둘러서 번역을 해줘야 심이 들어가고 또 그거 들고 뛰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개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번역을 해서 내놔야 되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 고충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 동시 개봉이 많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큰 영화일수록 솔직히 번역하는데 더 고충이 많은 경우가 커요. 지들은 늦게 주고 빨리 해달래요. 예, 근데 그쪽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걸 환경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원고나 이런 거 마감 꼭 지켜달라. 네. 방송 시간 꼭 지켜달라. 이렇게 다 항상 지키거든요. 예.
너무 급하게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뭐 이번 주 그쵸. 토요일까지 뭐 부탁드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요, 원고료는요, 질질 끌고. 저희도요. 네. 번역료. 번역료 제때 안 나오죠. 그게 또 회사에 네.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저기 을도 그냥 예, ultra 을이에요. 예, 작은 나노을. 네, 나는 을이라는. 그래서 진짜 지켜줄 건 다 지켜줘야 되는데 예, 나중에 맞아요. 받을 건 제대로 못 받는. 예.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겉만 이게 좀 번들을 해 보이지 예, 뭐 실속은 없어요. 말로 프리랜서지 사실 네. 프리리스라고도 하죠. 프리랜서. 거의 예. 그냥 늘 5분 대기.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쵸. 들어와야지 네. 자기가 지출 계획을 세우면서 예.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맞아요. 이게 씀씀이가 오히려 또 해퍼지는 그런 경향이 예, 있더라고요. 그 잘 조절해서 써야겠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게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적게 쓰고 있는 건가, 예.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예. 저도 막 들쭉날쭉하니까 수입이. 네네. 근데 뭐 국민 TV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잘 줍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잘 주고. 그래서 자 어쨌든 얘기가 좀 옆길로 샜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영상 번역, 영화 번역 일을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한 두어 편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네. 원래 이렇게 좀 블록버스터 이런 쪽보다는 네네. 인디 영화나 아. 뭐 이런 잔잔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그거 예, 하셨어요? 네, 그거 하면서도 와. 너무 좋았거든요. 이야, 이터널 선샤인 번역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야. 그때 짐 캐리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었던, 그 영화 번역할 때 너무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꼽자면 제가 뮤지컬이나 이런 노래 번역하는 것도 또 나름 매력 있어서 네,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드림걸스 번역할 때도 아. 참 좋았었던 아.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드림걸스하고 지금 이터널 선샤인 네. 두 편의 영화를 이제 꼽아주셨는데, 근데 영화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저도 약간씩은 알아듣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영어 대사를 요즘엔 굉장히들 많이 알아들으세요. 많이들 네. 알아들으시는데 이게 약간 의역을 하게 되는 아, 경우가 예, 있잖아요. 예. 그 요즘 젊은이 관객들의 어떤 취향이나 언어 습관이나 네. 이런 것들도 의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조금 이렇게 직역이 아니라 네. 의역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네. 젊은 분들의 취향 때문에 의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영어, 그 외국어와 우리나라 언어의 차이의 그 갭을 그냥 그 말 고지 곧대로 한 문장 한 문장만 번역하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뚝뚝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려고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젊은 취향들의 그 어휘나 이런 것들은 그 영화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에 따라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걸로 조금씩은 바꿔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극장 영화가 가능한 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바로 번역해서 몇 개월 내에 개봉하고 내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 유행하는 말을 써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쓰면 나중에 재방 3방 뭐 나중에 또 틀 때는 그게 이미 유행어가 아니니까 더 이상하게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지양할 수 있고 극장 번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살려줘서 한 번씩 더 웃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영화사에서 반기는 일이죠. 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쿨 뭐 이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개쩐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있죠. 간혹가다가. 예,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뭐 하이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또 네네. 연세 지긋하신 분이 말할 때는 그렇게 네네. 바꿔주면 안 되고 그런 거 있겠죠. 그것도 이제 관객층이 어느 정도 연령대인가, 네. 남성이 많이 보는가, 여성이 많이 보는가, 예, 뭐 예.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겠어요. 고려가 되죠 아무래도. 네. 그러시군요. 그 지금까지 보면은 그 영화 번역을 이렇게 극장용 번역을 한 거를 네. DVD나 아니면 인터넷 뭐 네, 다운로드 네. 시장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고 어떤 경우는 그게 바꾸나요? 아마 제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는데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번역은 극장 개봉용으로만 한 건데요. 네네. 그걸 이제 그
영화사 측에서 이제 방송국이나 뭐 예, 다른 예. 프로덕션에 이제 넘기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 계약이 되면 같이 넘기실 수 있는 것 같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쪽 프로덕션이나 방송국에서 다시 번역가를 의뢰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럼 번역 저작권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번역 예, 저작권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특출나게 예. 잘 돼 체계가 잘 잡혀 있진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 예. 방송 번역은 조금 달라요. 그 공중파나 EBS 정도까지 하는 그쪽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예.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쪽에서는 그 협회 차원에서 예, 예. 좀 보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예, 예. 저희가 약간 점조직 같이 돼 있는 예. 번역가들은 좀 거기에서 보호받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거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는 극장용 자막을 쓰신 거는 네. 분명히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근데 저희 계약서에 쓸 때 저희는 예. 이제 이 번역료로 예. 이 번역을 넘기면서 이제 끝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엄밀히 사실상 말하면 저작권이 없는 건가? 저작권은 그 영화사 측에 예. 일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역만 제공하시는 거지. 네네. 번역된 자막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가 소유하는 건 아니군요. 그게 아직은 애매한 수준이라서 예. 계약서에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넘긴다고 예, 이제 예. 계약을 할 때는 명기가 돼 있는데 예. 조금 더 그런데 차차, 왜 그러면 저작권을 그 수입사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네. 그 DVD나 다운로드나 부가판권 시장으로 넘어갈 때 네. 그 극장용 자막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사실 거예요? 극장용은 네. 자막 길이도 그렇고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보실 때랑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극장용 자막은 훨씬 짧아요. 이 스크리너도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제한돼 있어서요. 글자 수를 훨씬 작게 압축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쪽은 이제 TV로 보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글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환경적인, 그러니까 매체 환경의 변수 때문에 그 자막을 새로 하는 거군요. 새로 하는 게 저는 더 그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기존 자막도 그냥 넣으시지 않고요. 저희는 한눈에 들어오라고 짧게 두 줄로 네네네. 거의 어레인지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한 줄로 바꿔서 또 맞춤법 뭐 줄이거나 이런 거 풀어서 네네. 띄어쓰기 완벽하게 하셔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자막의 길이라든가 네네. 그 스크린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자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 줄로 가야 될지 두 줄로 예. 가야 될지 뭐 이런 등등도 굉장히 그 번역 작업을 할 때 상당히 그 고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 게 예, 맞아요. 되게 긴 얘기인데 네. 이거를 한 줄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히 중국어 예, 예. 같은 경우는 한 예. 8점 하라면 굉장히 그 함축적인 예, 예.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줄여야 되는. 그 영화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등장인물이 말을 많이 했어. 네. 근데 자막은 딱 한 줄이야.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 네. 사람이 말이 속도가 빨라서 예, 예. 그 말하는 듀레이션이 짧으면 저희 그 번역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읽을 수 있는 자막이어야 되거든요. 예, 예.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다 담아도 휙 지나가 버려서 관객분들이 못 읽으시면 그거는 거의 죽은 번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 번역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사포처럼 말했으면 저희는 그 말 내용보다는 그 길이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게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오버랩 대사들 많잖아요. 여러 명이서 막 떠들면 예, 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잡아서 취사 선택해서 예 그렇게 줄여줘야 일부는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대사가. 포기라기보다 예, 고심해서 취사 선택한다고 취사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맥락 안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네네 것들만. 그렇죠. 그것만 예. 추려서 해야 되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네. 어떤 영화는 노래도 번역을 해주는 경우도 예.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노래는 아예 번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예. 노래 내용보다는 그 뭐 분위기나 이런 게 예. 더 중점이 두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음악이 흐를 때 무슨 대사가 있거나 예. 그래서 이두저도 아니게 둘 다 넣으려고 욕심부리면은 몰두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자막 번역 작업을 하시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통 때 영화를 보실 때도 네. 야, 저 번역 잘 됐다. 아, 저 번역은 왜 저 따위로 했지? 뭐 이런 따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들 보시겠어요? 예, 영화 그러니까 보실 때? 저 번역은 제가 생각 못했던 걸 음.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서 배우는 점이 많긴 한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번역 한참 열심히 하고 이제 딱 마감하고 네. 이제 쉬자 그랬는데 또 자막 번역 가서 공부하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책 읽거나 한국 영화 보게 되거나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영화 번역 작가 홍주희 선생님 모시고 지금 영화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보님들도 혹시 그 영화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네, 그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영화 번역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미덕이라면 뭘까요? 이렇게 뭔가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평소에 이 일과 관련해서 항상 번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대적으로 뭔가 어떤 이러한 교양은 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인 거는 네. 두 나라 말, 번역, 예, 옮겨야 될 원어와 한국말이면 한국말 이렇게 두 나라 말은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기도 하고 뭐 딱 수학처럼 뭐 몇 번 정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뭐 우리나라 말 그리고 영어면 영어, 다른 외국어면 외국어 계속 공부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역사 쪽에 되게 약해요. 관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제 역사물이나 네. 이쪽 번역 들어오면 이제 머리에 쥐나기 시작해서 폭풍 검색 막 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소양은 뭐 많이 쌓으실수록 좋긴 한데 네네. 예, 일단 들어와서 그쪽이 필요하면은 검색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예,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번역 오류를 저지른 적 있으십니까? 있겠죠. 이 번역 오류도 그렇고 예, 좀 예. 너무 의욕이 앞서간 나머지 좀 오버해서 지나치게 번역해서 의욕을 예 했다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예 그 제가 예전에 워낙 A형이라서요 잘 뭐 일부러 찾아보거나 이런 피드백이 두려워서 잘 보지 않는 편인데 가끔씩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좀 안 좋게 평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많이 누가 그러니까 속상하고 관객들이 예예 번역을 왜 저걸 저렇게 했냐 네네. 이거 번역 엉망이다 막 이런 예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세요? 요즘엔 분들은 다 이제 보시면서 나름 생각한 걸 이렇게 다 많이 옮기시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프긴 한데 사실 그게 저한테 쓴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에서 네. 비비안 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내일은, Tomorrow is 예. another day잖아요. 네네. Tomorrow is another day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때니까라는 예. 걸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의역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잘된 번역입니까? 아니면은 잘 못된 번역입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보세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딱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잘된 번역, 잘못된 번역 이런 걸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걸 아니 이거 뭐냐면 영화사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명대사로 예, 남아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잘된 번역 같은데요. 잘된 번역이요? 네, 예. 그냥 근데 거기 원문 뭐 그대로 옮기면 너무 sun이 심심하잖아요. 없잖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tomorrow we will have another sun 뭐 한다던가 예. 이래야 되는데 tomorrow is another day란 말이에요. 예. 근데 태양이란 말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태양이란 끌어냈다는 게 말을- 굉장한 거겠죠.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머치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예. 다 딱 객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마다 저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아니면 저건 좀 넘어갔다 이런 것들이 모든 번역에는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사도 요한님이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옛날 야인 시대에서 시라소니 했던 네, 조상구인가요? 조상구 그분도 네네. 한때 영화 번역했다 하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예, 나름 선생님으로 친하게 모시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워낙 연기 쪽에 욕심이 많으셔서 예. 그 번역보다는 예전에도 번역하시면서도 예, 늘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펜대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하셔서 요즘엔 그 연기 쪽에
예,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조상구님이 영화 번역을 하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때 예. 이미도 선생님하고 예. 예, 쌍벽을 이루시면서. 그러셨구나. 예, 예.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예. 네. 삶은 콩콩님.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번역하신 분 홍주희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화 완전 좋았어요. 짐 캐리가 정말 쩔었죠. 영화 자막 번역색에 흥미진진하네요. 인터뷰 잼나게 듣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자막 작업만으로 생계 유지 몇 년 차부터 가능하셨는지요? 네. 예, 그게 딱 정해져 있진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들어가면 딱 네. 월급 얼마고 그다음부터 뭐 그게 아니라 네. 이쪽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니까 제가 딱 뭐 언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래도 제 생각에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 조금씩 나아져서 예,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쩔 수가 몇 년 차부터 가능하셨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저는 네. 글쎄요, 한 5년? 5년. 네.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뭐 근근히 먹고 사셨겠네요. 예, 저 처음에 그때 네. 한참 소위 IMF라고 하죠. 예, 그때 예, 제 예. 98년 요때 네, 네, 네. 1년 동안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스크립트 놓고 혼자 예. 또 그때는 왜 이렇게 의욕에 불타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때 혼자서 그 열심히 예. 했던 게 그래도 나름 예, 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워낙에 그 언어를 전공하셨습니까? 영어를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좋아했어요. 언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영화 번역 네, 일을 하고 근데 계신 거예요? 이쪽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전공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셨어? 제가 언어는 굉장히 네. 잘하는데 제가 체육이나 이런 네. 미술 쪽은 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큼 못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잘하는 쪽 있는 것 야. 같고 못하는 쪽 있는 것 그러면 같고. 영화를 전공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완전 무역학이라서 아. 은행 들어갔었어요. 그럼 처음에. 영어도 전공 안 하고 영화도 전공 안 한 분이 영화 번역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참, 굉장히 네. 좋아했어요. 영화 안 빼놓고 다 찾아보고. 그럼 기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시고 네. 영어나 어떤 랭귀지 쪽에 소질이 있으셔야 되는 거네. 좀 그러면 아무래도 예. 일하시기에 좋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매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15년이 넘게 좀 하고 계시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네. 이제 이쪽으로 음.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네네.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직접 워낙 해보시니까. 영화를 예. 좋아하고요. 예. 원래는 그런 드라마 작가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막 부럽고 동경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정도 소질은 못 되고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지만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의역하고 이해하고 바꾸면서 좀 저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럴 때 되게 기뻐요. 몸은 힘들어도. 그렇군요. 네. 최근에 보신 외화 중에서 야, 저 작품은 참 번역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뭐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작품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네. 뭐 이렇게 딱히 네. 요즘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점점 네. 이쪽에서 이제 경력이 쌓일수록 보면 다 번역가분들이 왜 저렇게 번역했구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번역이 특히 잘 됐다 못 됐다를 논하기보다는 보면서 좀 배우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영화 번역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그 예. 더빙 예. 쪽을 해서 저는 그 방송작가협회에 소속돼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가끔 연락하고요. 지금은 저는 좀 잘 안 하지만 다음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그 번역가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컴퓨터 예. 보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 모여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나누고 이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혹시 영화 번역 작가를 꿈꾸는 분이 네. 계신다면,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자, 15년이 넘게 이 일을 하신 분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시작하면 하다가 자꾸 이제 뭐 프로덕션이든 방송국이든 어플라이 해보셨다가 안 되면 포기할
해서 이렇게 그냥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임이나 카페 모임이든 아니면 아카데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네네. 방송사 아카데미 아니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다니시면서 같은 꿈을 꾸는 분들하고 같이 습작도 해보시고 네. 선생님 밑에서 같이 좀 첨삭 지도도 받으시고 아니면 또 어떤 경로로 될 수 있는지 옆에서 생생한 조언도 듣고 그런 게 아무래도 혼자서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고군분투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예, 지혜를 그게 나눠라. 아무래도 예. 오래 버틸 수 있고 힘도 되고 예.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훨씬 더 그 영화를 좀 맛깔나게 만들어주시는 스크린 뒤에 숨어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죠. 영화 번역작가 홍주희 선생님 모시고 아주 흥미로운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올해 부천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원컷, 어느 친절한 살인자의 기록이라는 한일 합작 스릴러 영화의 팬미팅 시사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영화사하고 일본 영화사가 합작한 영화인데요. 제목대로 이 영화는 단 하나의 컷으로 1시간 반 동안 관객들을 아주 기이한 살인의 현장으로 안내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55개의 컷을 한 컷처럼 이어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특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본 AB 여배우인 아오이 치카사를 캐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그 로망 포르노나 핑크 무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뜬금없는 노출 혹은 섹스씬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인 현장 속에서의 섹스라는 설정이 그 자체로 영화의 그로테스크함을 강화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작비 1억 원이 조금 넘는 저예산의 한계를 하이 컨셉으로 돌파하는 그 저력. 이 영화의 감독이 아마 비슷한 예산으로 100여 편의 영화를 이미 연출한 시라이시 코지라는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창작자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 실킷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월플라워 가운데 덱시스 미드나잇 러너스의 Common Alien입니다. 다음 주까지 즐감하십시오.